우리는 무한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아지는요, 우리보다 짧은 찰나의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다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와 잠시나마 삶을 공유한 내 가족이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해줘야 내 강아지가 편안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란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 중인 질병이나 장애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강아지를요, 치료를 포기하거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까지 편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돌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케어 안에는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강아지뿐 아니고요, 슬픔이나 혼란을 겪고 있을 보호자인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을 주는 건 역시 포함이 됩니다. 강아지의 호스피스 케어는요, 우리 사람의 호스피스 케어는 조금 다른데요, 사람의 호스피스 케어의 기본 원칙은요, 죽음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호스피스 케어는요, 환자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통증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도요, 이러한 호스피스 케어의 기본 원칙 중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사람 호스피스 케어는 달리요, 고통과 통증이 심하다면요, 안락사라는 합법적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아지의 호스피스 케어는요, 질병의 말기에 접어든 강아지에게 안락사로 빠르고 편안한 죽음을 줄지, 혹은요, 호스피스 케어를 계속 진행을 하여 통증과 불안을 덜어주며 자연사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할지는요, 전적으로 이 영상을 현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윤리적이고 또 법적인 책임이자 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러분이요, 강아지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불편함이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인 처치 없이 강아지가 그냥 자연사도록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적인 처치가 동반되지 않는 방치 행위는요, 호스피스 케어에서는요,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강아지가 호스피스 케어를 해야 하는 의학적인 상태는요, 말기 진단을 내려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는 질병의 상태나 노령으로 인해 더 이상 삶의 지속이 힘든 상태, 또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진단이나 치료를 여러분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의 말기에 들어간 강아지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결정했다면요, 첫 번째로 먼저 강아지의 질병과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강아지의 질병이 무엇이고 상태가 어떠며 어떻게 앞으로 병이 진행하고 예후는 어떻게 될지를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보고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은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호스피스 케어를 통해 마지막까지 고통과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강아지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집에서 준비하면 더 편안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호스피스 케어를 결정하셨다면요, 원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념이 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돌볼지, 병원에서 입원을 통해 돌볼지, 고통을 줄여주는 노력을 지속하며 자연사를 선택할지, 통증과 불안의 단계에 접어들면요, 안락사를 해줄지, 생명의 연장과 또 삶의 질 간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줄지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호스피스 케어를 통한 치료 계획을 수의사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호스피스 케어, 생의 말기 치료는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에 초점을 줄 것인지, 강아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완화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권유한다고 여러분이 마냥 따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말기 치료에 접어들었다면요,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무엇이 내 강아지를 위한 적합한 치료 방법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처치를 해보지 않았었나 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요, 괜히 아이 힘들게 고생만 더 시킨 것 같다고 편안한 집에서 맛난 거나 더 먹일 걸 하며 후회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루나 혹은 한 달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진행할지, 남은 삶을 그냥 더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를 진행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주치의 선생님과 계속 상의해가며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녀 생존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는 적극적인 처치보다는요, 진통제를 사용한 완화 처치를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 내 강아지의 상태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식욕이 점점 없어진다면요, 영양 계획을 세우고 주사기를 사용한 간급이나 피하 수액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폐렴이 심하다면요, 산소방을 구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강아지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편할지를 수의 선생님과 고민하고 준비하며 또 계획을 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병원에 입원 대신요 완화 치료를 진행하며 집에서 돌보기로 결정하셨다면요, 강아지에게 치료에 적합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15년 이상을요 우리에게 헌신했고 사랑을 주었을 강아지를 이제 세심하게 돌봐줘야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살았던 여러분의 집을 이제 생애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는 강아지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지를 평가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비하는 겁니다. 푹신하고 따스한 잠자리는 기본이고요, 강아지의 동선을 평가하고 배변 패드와 물그릇, 밥그릇의 접근이 힘들진 않을지를 생각해봅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의 유지와 냄새 혹은 환기에도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화장실까지 못 움직인다면요, 대소변으로 인해 몸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변 패드를 충분히 깔아주셔야 하고요, 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요 욕창 방지 매트 역시 준비하고 깔아주셔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영양 계획을 세우고요, 사료를 공급하는 방법이나 안전하게 드레싱을 교체한다거나 필요하다면요 피하 수액하는 방법을 수의 선생님과 상의하며 교육을 받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집에서 강아지가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면서 불편함을 최소로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강아지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케어에서요 마지막까지 자연사도록 완화 치료를 할지와 안락사를 통해 고통을 덜어줄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에 대해서 결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강아지를 가장 사랑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없이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강아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